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최정호 파트너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해졌는데 오늘 우리 통신업종을 갖고 조금 더 온도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분석학을 이용해서 통신업종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말씀드려 볼까요? 자, 5G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세요. 5G가 뭐냐? 5G가 뭐가 좋냐? 뭐 속도가 빠르다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속도가 보통 뭐 100배 빠르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영화 한 편 내려봤는데 뭐 1초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빠른 속도로 유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혹시 지연 시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박사님이 미국에 출장 가셨는데 굉장히 긴박한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데 얼마나 걸리죠? 아무리 낮게 잡아도 뭐 12시간에서 뭐 16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럼 이 환자분이 죽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연 시간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이버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연 시간이 일반적인 LTE 개념에서는 몇 초가 걸리면은 0.01 메타파세크입니다. 그러나 5G에서는 0.001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 이 지연 시간 때문에 사고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죠?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앞으로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5G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데이터가 지금의 최소한 몇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이 돼요. 그럼 만약에 데이터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로 생각해 보시면은 도로에서 내가 2차선 도로인데, 자, 2차선 도로인데 갑자기 차가 몰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정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정보도 역시 마찬가지야. 정보의 정체가 된다라면은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도 이 데이터의 정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날 확률 100%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IoT, 가전제품, 드론 이런 모든 사물과 인간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 초연결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IoT의 개념을 많이 쓰죠. IoT의 개념은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게 뭘까요? 그렇죠. 만물 인터넷 개념이에요. 만물 인터넷 개념. 이 만물 인터넷 개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이 모두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세상. 그럼 이 네트워크에서 정보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대한 뭐예요? 데이터라는 것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가 왕복하고 이렇게 움직이려면 속도가 빨라야겠죠. 그죠? 그 시장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5G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5G는 속도, 지연 시간 여기에 대해서 핵심을 맞추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5G에 대해서는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 지연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가 되면 글로벌 업체와의 뭐 합종 연계 이런 거 모르셔도 되지만은 5G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통신업체 이상에서는 굉장히 사업적 기회가 많아져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가 됩니까?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이죠. 그죠? 5천만입니다. 자, 5천만이 그럼 대한민국의 휴대폰 개수가 5천만 대 내외 쪽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1억 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나요? 1억 대가 못 되잖아요. 자, 그런데 향후에 한국의 이런 시장이 1억 대, 2억 대, 3억 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IoT, 사람과 사물, 사람과 모든 것이 초연결 사회가 된다면 모든 사물에 대해서 무엇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그죠? 과금이라는 것을 매길 수가 있죠. 과금. 네, 네. 과금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금이 매겨진다는 것은 과거에 5천만의 인구를 몇 억이 돼요?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2억, 3억, 뭐 10억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통신사들이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예요? P라는 친구가 있고요. Q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P의 의미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Q의 친구는 양을 얘기해요. 양.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5천만인데 사물 인터넷이 되고 만물 인터넷 개념이 되면서 5천만이 아니라 5억으로 늘어나면 큐의 증가가 된다면 어떨까요? 과금이 된다면 통신사들의 성장성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과거에 통신사들을 경기 방어적 성격으로 뛰었다라면 앞으로 2020년이 되면 통신사들을 어떤 흐름으로 봐야 돼요? 성장주로 봐야겠죠. 성장주. 이게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장성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5G와 관련돼서 5G 관련된 부품사들 그리고 통신사들을 우리가 아울러서 봤을 때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5G를 위한 하드웨어 기술 정보. 자, 과거에는 이런 것이 있었죠. 네. 835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 뭐 스냅드래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이미 이게 이 데이터를 왜 말씀해? 이미 시장에서는 5G에 대한 우리가 AP 칩, 그죠? AP 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날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에서는 뭐예요? 엑시노스 시리즈. 알고 계시죠? 엑시노스 시리즈. 인텔 이거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한국에서는 엑시노스. 자, 그다음에 퀄컴에서 시리즈 뭐 이런 것들 AP 칩이 되고 있었고. 자, 그럼 이런 것이 왜 될까요? 바로 반도체 사용량이 증가. 아까 제가 반도체 업종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반도체와 관련돼서 5G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기존의 3에서 4기가 정도가 4G 상태에서 사용이 됐다면 5G 상태에서 얼마요? 6에서 12기가 정도 사용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 얘기예요. 반도체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통신 서비스 업체에서 5G 시대의 의미는 뭐냐?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초연결 사회로 들어가면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이런 것이 바로 5G에 대한 니즈, 필요성을 가게 된 거다. 그래서 사용량의 폭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이 과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이런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해요. 빅데이터 시대 혹은 제타바이트 시대. 들어보셨습니까? 테라바이트 시대에서 제타바이트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타바이트 시대로 넘어가면서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가 시장의 5G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5G로부터 이제 엄청난 무지하게 넓은 사업적 기회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통신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될까요? 1인당 평균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서는 5.5기가 뭐 이렇게 LTE에서 됐다면 지금은 얼마입니까? 뭐 30기가, 40기가 뭐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금을 매기는데 4G 지금 요금제랑 5G 요금제랑 어떤 것이 더 비쌉니까? 당연히 5G 요금제가 비싸죠? 맞나요? 요즘에 5G 최고 아주 낮은 것도 55,000원. 제일 낮은 거. 근데 이거 못 써. 데이터가 얼마 없어서. 그럼 얼마짜리 써야 돼요? 적어도 쓰려면은 6, 7만 원대, 많으면 10만 원대요. 예전에 제가 2002년도에 음성통화 무제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음성통화 무제한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짜리였습니다. 이때 쇼킹했습니다. 왜 쇼킹했냐면 야, 음성이 무제한이래. 음성이 무제한이래.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요즘에 음성은 야, 기본 아니야? 기본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요즘 뭐야? 야, 데이터가 무제한이래. 데이터가 무제한 시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무제한이 되는 시장인데 5G 상태 왜? 5G. 요즘에 누가 촌스럽게 음성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죠? 뭘로 합니까? 그죠? 데이터, 카톡, 아니면은 뭐 영상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뭐요? 자, VR 시장, Vertical Reality, 가상현실, AR. AR이 뭐예요?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그리고 시장에서 TV 보시면 이제 4K를 지나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8K가 되고 있죠. 자, 8K 의미는 뭐예요? 일반 HD TV가 있고 FHD가 있고 4K가 있고 8K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용량이 8배에서 16배가 커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1기가만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8기가에서 16기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데이터 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 데이터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5G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5G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5G가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고 데이터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5G에 대해서 시장에서 바꾸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받아먹었으니까 이 비싸게 받아먹은 것을 우리가 조금 고상한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ARPU라고 얘기죠. 그죠? ARPU. 앞으로라고 얘기하는데 가입자당 매출액. 가입자당 매출액이 얼마냐? 예전에는 4만 원대, 3, 4만 원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넘어가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자, 프라이스 즉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향후의 실적이 좋아질 것을 예상해요. 그럼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4G가 자 3G에서 4G로 넘어갔을 때가 2013년인가 그랬죠. 그때 주가 흐름을 보시면 한 3, 40%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때 올랐을 때 뭐예요? 아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프가 올랐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 외에 자율주행 자동차, IoT, 자 VR, AR, 드론 없었던 시장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QA 증가가 되고 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자 PA 증가가 나오고요. 지금 현재 PA 증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QA 증가가 확실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5G 보셔야 됩니까? 안 보셔야 됩니까? 보셔야겠죠. 제가 좀 이따가 5G의 핵심적인 거 얘기할 겁니다. 그럼 통신사들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통신사들 보셔야겠죠. 그래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5G가 좋대, 뭐 반도체가 좋대.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산업분석은 뭐예요?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뭐 사물인터넷 아까 말씀드린 거 좀 뺄게요. 사물인터넷 개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1차는 아까 예전에 하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뭐 증기기관이다. 2차는 뭐 있죠. 뭐 전기다. 3차는 뭐예요? 3차는 컴퓨터다. 그죠? 컴퓨터. 4차는 뭐예요? 이 개념이죠. 그죠? 5G 통신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 통합된 플랫폼이다. 그래서 뭐 스마트 시티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컴퓨터, 5G가 어우러져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데이터, 클라우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클라우드, 즉 뭐예요? 앞으로 인공지능 세상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의 고속도로가 2차선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돼요? 100차선이 돼야 되는 거죠. 100차선.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고? 정체가 나타난다니까요. 왜요?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것을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하고 혹은 제타바이트 시대라고 얘기할 거 있죠. 제타바이트 시대.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타바이트 시대가 되면 5G가 유행이 되고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요? 그러면서 스토리지 시장이 넓어진다. SSD 시장, 즉 뭐야? 낸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낸드. 이것은 산업분석학상 혼자만 한 세상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G.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모든 제품에 대해서 뭐예요? 센서를 붙인다. 센서. 센싱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센서. 자,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그죠? 아까 IDC 센터 얘기했죠. AI 얘기했었죠. 그래서 5G가 이동통신에서 반드시 왜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고속도로가 거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100차선으로 넓어지는 것이 5G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신 서비스가 과거에는 음성에서 이제는 데이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신과 관련돼서 뭐 3G에서 4G, 뭐 과거 얘기는 뭐 지나가 보고요. 과거 얘기는. 그래서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여기 빅데이터가 있네요.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속도와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5G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 있죠? 1m/s. 그죠? 0.001초 초지연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 98년도네. 그죠? 자 98년도에 우리 통신 3사들의 그때는 SK텔레콤과 그죠 KT만 있었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때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이동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고
가파르게 올라가 있었죠. 이때가 바로 Q의 증가, 양의 증가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죠? P의 증가, 프라이스 즉 가격의 증가였다. 자, 그리고 과거에 여기요. 자, 수정할게요. 2012년으로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이라고 적혀 있죠. 이때 LT 보급이 되면서 주가가 3, 40%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그럼 이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었죠. 이렇게 합산 매출액이 떨어졌었는데 시가총액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5G 시제가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는데 이때의 차이는 뭘까? 이때는 Q의 증가, P의 증가가 있었다면 이때는 뭐요? 그죠? P의 증가만 있었다. 즉 프라이스 가격의 증가만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답니다. 그럼 5G 때는 어떨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장에 없었던 시장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IoT, 자율주행 자동차, 자, VR, AR 이런 시장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Q의 증가도 예상이 되고 있고 P의 증가는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영향을 이만큼을 받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거 이상으로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수익성의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다. 누가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SK텔레콤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은 4.1% 정도. KT도 역시 4%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은행에다가 입금하는 것보다 적금하는 것보다 통신 3사에 지금 집어넣는 것이 뭐예요? 이자가 곱하기 2배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야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주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케팅이 경쟁이 연말적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좀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 두 번째 뭐예요? 앞으로 가입자당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겠고 세 번째 뭐야? 지금 말씀드렸던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5G와 관련된 질적 성장 그리고 뭐예요? 유료 방송의 통합, U 플러스 뭐 CJ 통합하고 있죠. SK 브로드밴드, 웨이브 뭐 이렇게 통합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몸집을 키우면서 전체적인 몸집이 이렇게 크면서 그죠? 그렇다면은 향후에 실적의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2020년과 2021년도 보시면은 아프가 3.4%, 3.7%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까? 증가. 그죠? 이 증가의 폭이 앞으로 가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요? 5G와 관련된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아프가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2020년이 되면 전체 5G 가입자 수가 1,600만에서 1,700만까지 증가가 되고 2024년이 되면 75% 이상이 5G와 관련된 가입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전체적인 아프가 증가가 예상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유료 방송과 관련돼서 구조 조정이 되면서 매출의 호전. 경쟁이 줄어들면은 굳이 뭐 싸게 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의 증가. 요즘에 그리고 주문형 비디오 사업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통신 사업에게는 새로운 사업적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4분기가 되면 얼마요? 27.9%. 30%는 아니고 25%는 아니고 27.9%. 폭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G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고 과거의 데이터 하나를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자 이게 이 빨간색 네모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당 매출액이 증가가 되니까 가입자당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오버해서 급등했죠. 그죠? 그럼 선행적 지표가 뭐예요? 아프다. 아프가 지금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따라서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거액자 상가님들 예? 안정적인 부분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회사들 누리시면 됩니까? SK텔레콤, KT, LG 플러스 같은 회사들. 왜? 은행에서 지금 이자율이 2%야. 근데 얘네들은 얼마 줘요? 4.1%, 4% 줘. 야, 이런 꿀팁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완전 꿀팁, 꿀팁. 완전 꿀팁이에요, 꿀팁.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5G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신 3사의 가입자 수 전망을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까 2020년이 되면 아까 얼마나 그랬죠? 제가 1,600만 명에서 1,700만 명이라고 얘기했었죠. 실질적으로 1,663만 2천 명. 예, 이거 어떻게 맞춰요, 제가. 그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상치가 이거예요. 근데 2023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75%, 여기네요. 2022년이 수정하겠습니다. 2022년이 75%, 2024년이 되면 얼마야? 83%까지. 대박. 5G 시대가 되고 사람들은 5G로 가게 되고 전체적인 가입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ARPU가 늘어난다. ARPU가 늘어난다. 지금 뭐야? ARPU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죠? 피해 증가다라고 얘기했겠죠. 이거는 지금 사물 인터넷, 자 VR, AR, 자율주행 자동차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뭐예요? 가입자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 거죠. 네, 잘 들으신 거예요. 지금 진짜 잘 들으신 거고. 그리고 통신 3사의 지금 5G에 대한 투자는 2019년이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높아요. 2019년 피크아웃이고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피크아웃 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때 2011년 이게 4G에 대한 투자였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상치입니다. 그러나 2019년, 그래서 2019년도에 가장 많이 증가가 됐던 게 뭐예요? 매시브 무모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안테나 사업. 그래서 안테나와 관련된 회사 KMW 그리고 증폭기 트랜지스터를 납품하는 회사 누구예요? RF HRC 같은 회사들, OE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주가의 흐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어떤 회사의 주가의 흐름이 좋을까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해 봐야 되잖아. 이노와이리스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 그리고 스몰셀, 펜터셀, 인도에서 소형 중계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그렇게 5G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또 넘어가서 보면은 그래서 통신 3사에 대한 관심주, 관심주는 뭐가 될까요? SK텔레콤, U+, KT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LG U+ 같은 거 CJ 헬로비전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성장에 대한 발판이 유지가 됐고 SK텔레콤 뭡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게 푹이라고 있습니다. 푹. 이렇게 쓰는 건가요? 푹이라고 있는데 다시 보기. 다시 보기. 짤방도 좋지만 저는 푹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기존의 옥수수에서 뭐예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가입하는 거 싫어해요. 귀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 뭐 이런 것들 다 가입하는데 뭐 제일 좋은 게 그래서 SK텔레콤이 예상하고 있고 U+ KT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당률로 봤을 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배당률 노리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 3사의 배당률을 좀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SK텔레콤이 얼마요? 꿀팁. 야, 이건 진짜 완전 꿀팁이에요. 4.12. 1년이면은 그렇고 10년이면 어떻습니까? 복리의 배당까지 한다면 복리의 마법까지 한다면 10년이면은 수익률이 50%가 나오겠네요. 아니 그냥 투자만 하는데 10년이면 50% 이거는 배당 기준입니다. 배당 기준이고 KT 같은 경우는 4.05니까 10% 그러니까 4.05니까 10년이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LG 플러스 2.82%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배당률이 높은 회사가 누구라고요? SKT. 자,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U 플러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배당에 대해서는 통신 3사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근데 100%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보통 다른 뭐 증권사들도 이렇게 예상하는데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 줄인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경향을 봤을 때는 이런 배당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 자, 또 한 가지 이런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추의 증가가 있다. 자, 두 번째 피해 증가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피해 증가도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 Q의 증가가 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이버랑 야후 제품이랑 지금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사용자가 기존에 뭐 얼마에서 1억 명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그럼 뭐예요? 이게 P의 증가입니까? 아니면 Q의 증가입니까? 그죠? Q의 증가죠? Q의 증가죠? Q의 증가, 즉 성장, 앞으로는 모든 산업은요, 물론 굴뚝 산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Q의 증가, 즉 양의 증가, 성장성이 받쳐주는 회사가 주가여러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럼 어디다가 투자해야 됩니까? 성장주에다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럼 기존의 경기 방어주에서 통신 3사가 뭘로 바뀐다고요? 성장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성장주로 바뀐다는 얘기는 통신 3사들의 통신 PBR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2020년부터 달라질 개념. 그래서 재평가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다면 통신 3사에 대해서 혹은 5G 관련된 안테나 빼고 나머지 부품사, 장비사에 대해서 2020년도에도 여전히 관심 대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배당으로 봐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